혹시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릴 때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넘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종아리 근육을 가장 빠르게 사라지게 만드는 첫 번째 실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근육을 살리겠다고 매일 고기와 달걀 같은 단백질만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과 종아리가 떨리며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곤 합니다. 결국 지팡이나 난간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분들이 매일 식탁에 올리는 가장 평범한 음식 하나를 완전히 잘못 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는 동안 정작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핵심 뿌리 채소는 대부분 그냥 흔한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은 나이인데도 씩씩하게 산책을 하고 어떤 분은 불과 몇 달 만에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질까 두려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매일 접하는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에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대표적인 뿌리 채소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 채소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걷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손꼽히는 채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냉장고에 두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재료입니다. 이것 하나만 놓쳐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절반은 헛수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걸음걸이가 단 하나의 작은 식습관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꼭 짚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종아리에 힘이 풀리거나 부엌까지 몇 걸음 걷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장을 보러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무겁고 계단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난간부터 찾게 된다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노화라고만 믿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연배라도 여전히 공원을 힘차게 걷는 분이 있는 반면 몇 달 사이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분도 계십니다. 최근 영양 연구에서는 그 답이 매일 먹는 식단에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충제를 찾기보다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뿌리 채소가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비트, 당근, 연근처럼 익숙한 재료들이 그렇습니다. 뿌리 채소 하나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근육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단 속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근육 기능과 혈액순환 신경 기능, 그리고 걷는 힘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는 매일 수천 번씩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근육이 조금만 약해져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무릎에 부담이 커지며 넘어질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근육이 상당히 줄어든 뒤에야 그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달걀, 두부를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매일 단백질을 먹는데도 종아리가 가늘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신경이 정확하게 신호를 전달해야 하며 체내에 과도한 부담이 쌓이지 않아야 합니다. 단백질이 집을 짓는 벽돌이라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이고 혈액순환은 벽돌을 운반하는 차량과 같습니다. 벽돌만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집은 완성되지 않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영양소 흡수 능력도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식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 채소입니다. 뿌리 채소에는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노년층 영양 연구에서도 단백질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다양한 채소를 함께 먹는 식단이
신체 기능 유지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뿌리 채소일까요? 뿌리 채소는 땅속에서 오랜 시간 영양분을 축적하며 자랍니다. 그만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예전부터 건강한 식재료로 널리 쓰였습니다. 예전 어르신들도 감자, 고구마, 연근, 당근 같은 재료를 계절마다 식탁에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근육 회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몸을 든든하게 하고 오래 걷는 힘을 주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첫 번째 새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말초 미세혈관과 모세혈관 밀도 유지를 위한 미세순환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큰 아오르타 같은 대혈관의 건강만 신경 쓰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종아리 근육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미세혈관의 밀도가 줄어들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미세순환이 저하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세포 입구까지 배달해주는 모세혈관망이 약해져 있다면 단백질은 그대로 버려지고 맙니다. 뿌리 채소 속에 풍부하게 포함된 다양한 미네랄과 칼륨 식물성 유기 성분들은 이 모세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미세순환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미세혈관이 살아나야 비로소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종아리 근육세포 속으로 정확히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활용하기 쉽고 영양 균형까지 고려한 핵심 뿌리 채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지나치기 쉬운 감자입니다. 감자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나 탄수화물 덩어리로만 생각해 식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기 식단에서 매우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체내 칼륨 균형이 무너지면 종아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쥐가 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바나나에 칼륨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감자 역시 칼륨이 풍부하여 삶아 먹으면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혈관 건강에 관여하는 비타민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전달됩니다. 다만 감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감자칩이나 감자튀김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째 깨끗이 씻어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감자를 드실 때는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반드시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 균형을 맞추기 수월합니다. 활동량이 있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뿌리 채소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그저 겨울철 간식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시각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 자체의 양도 중요하지만 영양분을 운반하는 혈관 기능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세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 영양소 흡수를 돕고 적절한 포만감을 주어 체중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과 종아리 근육이 받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정 체중 유지는 하체 건강의 기본입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탕이나 시럽버터를 듬뿍 첨가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당분과 열량을 늘리므로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 역시 찐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시고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새로운 가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라 불리는 에이지스 물질이 근육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항산화 방어막 형성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고온에서 구우거나 튀길 때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끈적끈적한 당독소가 생성됩니다. 이 당독소가 체내에 쌓이면 근육섬유와 콜라겐 조직을 찌들어 붙게 만들어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근육을 뻣뻣하게 단단하게 굳게 만듭니다. 근육이 뻣뻣해지면 약간만 걸어도 금방 피로해지고 근육 손상이 쉽게 일어납니다. 고구마나 감자비트 등의 풍부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식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독소의 결합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분해하여 근육세포의 유연성과 탄력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즉 뿌리 채소는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근육을 굳게 만드는 당독소로부터 종아리를 지켜주는 단단한 보호막인 셈입니다. 세 번째 뿌리 채소는 비트입니다. 선명한 자주색을 띠는 비트는 혈액순환과 관련하여 꾸준히 주목받는 식재료입니다. 종아리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전달되려면 혈류가 좋아야 합니다. 비트에는 자연 상태의 질산염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에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작용을 돕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운동 수행 능력을 돕는 주요 식재료로 언급되곤 합니다. 또한 비트의 붉은 색소인 베탈레인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삶거나 찐 비트를 얇게 썰어 반찬으로 드시거나 두부와 함께 곁들여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판 음료 형태보다는 자연 재료 그대로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뿌리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하면 눈 건강만 떠올리기 쉽지만 당근은 근육과 신경의 신호 전달을 돕는 데도 유용한 재료입니다. 걸을 때 균형을 잡으려면 뇌와 종아리 근육 사이에 빠른 신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은 세포 기능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당근을 드실 때는 생으로만 드시기보다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기 위해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살짝 첨가해 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삶은 당근을 생선이나 콩류와 함께 구성하면 훌륭한 한 끼 식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뿌리 채소는 연근입니다. 연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 칼륨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근은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주며 체내 영양 균형을 잡아줍니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연근 조림 중에는 물엿이나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간을 약하게 하여 조리하거나 살짝 삶아 샐러드나 나물 형태로 드시는 것이 당분 섭취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새로운 가치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후 미세 운동과 횡격막 호흡을 결합한 종아리 펌프 활성화 루틴입니다.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은 영양소를 종아리 근육 속으로 밀어넣는 물리적인 펌핑 작용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흔히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강력한 정맥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혈액이 복부와 소화기관으로만 쏠리고 종아리 미세혈관으로는 영양분이 원활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횡격막 호흡과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의 결합입니다. 식사 후 편안하게 서거나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립니다. 이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복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면 횡격막의 호흡 압력과 종아리 근육의 수축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체 정맥혈이 강력하게 심장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뿌리 채소를 통해 섭취한 칼륨과 질산염 항산화 성분들이 종아리 근육 구석구석의 모세혈관으로 신속하게 침투하게 됩니다. 하루 단 3분씩 후에 이 루틴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의 회복 속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뿌리 채소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달게 조리하지 마십시오. 설탕, 꿀, 물엿을 많이 넣으면 채소 본연의 장점보다 당분 부담이 더 커집니다. 둘째, 기름에 자주 튀겨 드시지 마십시오. 반복 사용한 기름이나 과도한 지방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한 가지 채소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감자만 먹거나 고구마만 드시기보다 5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넷째, 채소만 드시고 단백질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근육의 기본 재료는 단백질이므로 반드시 두부, 생선, 달걀, 살코기 등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과식하지 마십시오. 소화 기능에 맞춰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식사 습관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밥부터 먼저 허겁지겁 드시기보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섭취한 뒤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입니다. 음식만 바꾸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종아리 운동을 병행해 보십시오.
수분 섭취 역시 조금씩 자주 해주는 것이 혈액순환과 근육 작동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5일 순환 식단 예시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날 아침에는 삶은 감자와 삶은 달걀, 채소 응용 식단을 구성합니다. 둘째 날에는 찐 고구마와 두부 구이를 준비합니다. 셋째 날에는 찐 비트 슬라이스와 닭가슴살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넷째 날에는 살짝 볶은 당근과 생선구이를 함께 먹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담백하게 조린 연근과 콩밥을 구성합니다. 이처럼 매일 한 가지 뿌리 채소를 중심에 두고 단백질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순환해 보십시오. 식사 후에는 잊지 말고 가벼운 산책과 종아리 펌프 호흡 루틴을 즐기시는 겁니다. 1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볍고 장을 보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두려움이 줄어든 모습 말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약이 아니더라도 매일 식탁에 올리는 작은 변화와 식후 3분의 노력이 걷는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뿌리 채소 하나를 더하고 조금 더 걸어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선택이 모여 든든한 내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누구나 쉽고 평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을 지켜드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종아리 근육에 대해 논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근육과 신경 사이의 연동작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 오직 근육 자극이나 단백질 부족만을 원인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내려오는 전기 신호가 척추를 타고 내려와 종아리 근육의 말초신경까지 매끄럽게 전달되어야만 근육이 제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거나 말초신경 주변에 미세한 염증이 쌓이게 되면 아무리 근육량이 많아도 계단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꺾이거나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당근과 연근비트 같은 뿌리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자극 물질들은 말초신경 마이엘린 피복을 보호하는 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튼튼해지면 전기 신호가 누출되지 않고 종아리 근육으로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갑자기 균형을 잃거나 발끝이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뿌리 채소는 단순히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넘어 신경과 근육이 하나로 어우러져 움직이도록 만드는 정밀한 조율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노년기 다리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관절과 근육 사이에 연쇄적인 무너지기 현상을 막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가늘어지면 걸을 때 발생하는 모든 충격이 종아리에서 앱소베 되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 관절과 척추로 전달됩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통증이 생기면 아파서 더 걷지 않게 되고 걷지 않으니 종아리 근육은 더욱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악순환을 끊어내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종아리 근육의 미세순환을 살리고 근육 섬유의 파괴를 막는 뿌리 채소 중심의 영양 식단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감자와 고구마 속의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다리의 붓기를 빠지게 만듭니다. 다리가 부어 있으면 미세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류장애가 가중되는데 칼륨이 붓기를 빼줌으로써 혈액이 종아리 구석구석까지 시원하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 속의 질산염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를 방출하게 만드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해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식사 때 비트를 몇 조각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종아리로 내려가는 혈관도로가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어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뿌리 채소들을 매일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마다 번갈아가며 한 가지씩을 자연스럽게 얻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감자 하나와 계란 하나,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낮 활동이 많은 점심에는 찐 고구마나 살짝 볶은 당근을 곁들여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담백하게 조린 연근이나 삶은 비트 몇 조각을 반찬으로 올려 하루 동안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풀고 혈관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수면에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도 명확한 루틴을 만들어두면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종아리 근육을 살리는 식단이 완성됩니다. 비싼 영양제나 거창한 건강보조식품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장을 보는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평범한 뿌리 채소들이야말로 우리 몸의 하체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약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식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후 횡격막 호흡과 발 뒤꿈치 들기 루틴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화가 시작되는 15분 뒤 바른 자세로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내쉬는 숨에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려 종아리 근육을 조여줍니다. 쥐어짜듯이 종아리를 자극할 때 방금 드신 뿌리채소의 영양분과 산소가 모세혈관 망을 타고 근육세포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3분의 짧은 식후 루틴이 1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은 결코 당연한 순리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식탁 위에 작은 습관을 바꿔준다면 80세가 넘어서도 얼마든지 힘차게 땅을 내디디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주들의 손을 잡고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5가지 뿌리 채소와 식후 종아리 펌프 루틴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당장 식탁 위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